손혜원 의원의 그 공직자 윤리의식 논란이 불거지는 또 다른 추가 의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장 변호사님 좀.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분도 호를 양파로 붙여야 될까 싶은데 까도 계속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까지 불거진 것만 보면 부친의 그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입니다.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6번이나 전 정권에서 탈락이 됐어요.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게 피우진 보훈처장을 방에서 손혜원 의원 방에서 만났다. 네.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. 물론 또 보훈처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. 이렇게 일반적 신고 전차를 안내한 것이다. 네. 이렇게 설명했죠.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기준이 바뀌었고 기준이 바뀌어서 적용된 첫 사례가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됐어요. 그게 과연 적절하냐 공직자로서. 보훈처장을 자기 방에 불러다 놓고 자기 부친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. 네. 예. 그게 정당하냐.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뭐 적절치 못하다라는 거고 그 나전칠기 이 작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나전 장인 오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작품을 해외 박물관에서도 샀는데 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거들떠도 안 보냐 이렇게 이제 따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한 게 손혜원 의원이었던 거예요. 그 장인은 그냥 월급 받고 만들었던 것이고 그 작품에 대한 판권을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. 그런 작품을 왜 국립중앙박물관이 안 사냐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. 공직자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예들인 거죠. 네,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우선 보훈처와 관련해서는요. 그 부친께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하셨대요.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아무리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였던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이념과 상관없이 인정을 해드리자라고 했고 딱 하나 북한 정권의 출범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손혜원 의원 부친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여운형 선생. 예, 여운형 선생의 뭐 비서실장이었다고 하는데. 네, 이것만 딱 말씀하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보훈처장을 방으로 불러서 얘기한 그러니까 것이 그게 적정하냐? 보훈처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부친이 특히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딸로서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. 동의하세요?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손혜원 의원이 부탁했기 때문에 기준이 바꿨다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. 지금 이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는 10년 전, 2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.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그것까지 문제 삼다면 할 수 없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지금 보면 바로 그런 경계선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이 논박의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그다음에 나전 7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손혜원 의원 보좌관이 설명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. 나전 7기 작품을 그 프리젠테이션에서 보여준 건 맞는데 손혜원 의원의 워딩이 이 작품을 왜 안 사냐가 아니라 왜 컨템퍼러리 제품들을 사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근현대 이런 작품들도 우리 국립박물관들이 매입을 해야 된다 하면서 보여줬던 사례에 불과했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전 7기 제품이 이렇게 훌륭한데 왜 안 사냐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고 속기록을 찾아봤으면 내가 이 작품을 사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그랬냐. 그거는요. 나경원 의원이 옛날에 주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거는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. 나전 7기 딱 보여주고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니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. 아니 그것만 딱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요. 여러 가지 그 프리젠테이션 가운데 보여주고. 이런 제품은 미국에 어디서 샀고 뭐 영국에 어디서 샀고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자기가 기획한 주어가 없다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기가 아무튼. 기획한 작품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왜 근현대 작품을 안 사냐. 잠깐만요. 후보에 나눴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. 컨템퍼러리 작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화적 관점에서 한 말씀만 더 보탤게요. 어떤 맥락이냐면 자꾸 이런 것들을 정치적 맥락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했던 항의적 핵심이 사라져버리거든요.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나전 7기 그러면 옛날에 100년 전, 200년 전 묵은 것만 문제. 그거만 문화재야.
그럼 문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통은 죽었다는 얘기예요. 이게 말하면 컬렉션을 사준다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전통으로 만들자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 특정한 맥락만 딱 따서 그 프레젠테이션한 거 중에서 네가 기획한 게 하나 있잖아. 그 작품 팔려고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냐.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실제로 이분이 그 지적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잖아요. 그게 묻혀버린다는 거예요.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. 네. 네.